요! 상시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중동 정세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70년 넘게 철통동맹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더 이상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항복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것을 존중한다며 폭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도 X에 바드르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 메시지를 공유하며 후티 반군의 항복 사실을 전했죠. 이게 오만이 중재를 해주면서 미국과 후티 반군이 휴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일명 홍해 휴전이라고 불리는 휴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후티 반군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입니다. 마리 무장단체지 사실상 정규군에 가깝고 사실상 예멘의 실질 집권 세력인데요. 예멘 통일 이전에 북예멘 전체 형태에 필적하는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자 하마스에 지원하는 차원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후티 반군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니까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국제 물류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00회 이상의 상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홍해 일대를 순찰하고 감시하는 미 군함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영내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선 3월 15일 이후에 50일 넘는 기간에 1000곳 이상을 타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후티 반군이 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이랑 미군이 휴전하는 거랑 이스라엘과 미국이 갈등을 빚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요. 후티 반군과 미군이 휴전하는데 이스라엘이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과 휴전을 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도 높게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2000km 떨어진 곳까지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미국과 후티 반군의 휴전 합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그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 체결 발표를 늦게 알게 된 이스라엘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미국과 합의한 대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고위 지도자인 모하메드 알리 아루티는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분리를 의미하는 승리라고 말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냈다며 매우 놀라운 인내력과 용기를 가진 대단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뉴스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의 마이크 허커비는 트럼프 행정부가 후티 반군과 휴전을 했다는 말에 대해 미국이 외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채널 10이라는 방송에 나가서 말한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발언이 세죠?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갈등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친이스라엘 정책과 행보를 보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끈끈한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 계속해서 잡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스라엘 언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비공개 석상에서 측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관해 불만을 표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은 방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방문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만 쏙 빼놓고 중동 순방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방문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잡음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이 없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묘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한다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요. 걸프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를 배제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를 인정한다는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했듯이 5월 13일부터 중동 순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중동 순방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걸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표를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중동 내 힘의 균형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국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되는 순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한 행위들이 전부 국제법 위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큰 압박과 고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되어버리면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싫어할 수밖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할 텐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방패막이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면서 막아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면 한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도 줄줄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만큼 모욕이 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정말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폭주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까지 국가로 인정되게 되면 국가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폭주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해서 더 큰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폭주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마 하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도 가자지구 하마스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요.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라는 결정타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이걸 존립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정부와의 충돌이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이 기회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도 아예 병합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도 전면 무장투쟁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면 전면전 양상을 치닫게 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 정치가 크게 격화될 건데요. 이스라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네타냐후 정부가 안보를 지키지 못했다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정치권은 지금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네타냐후 정치 생명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큰 군사작전이나 강경한 외교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국제사회와 갈등을 하더라도 국민 결집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을 점점 중동 외교에서 제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타석에서는 욕을 좀 해도 공식적인 성명으로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우방이 함께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단독으로 스스로 방어할 것을 단언하였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가장 확실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동 정세를 어떻게 바꿀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